176쪽입니다. 쉬운 한 번째예요. 소제목 무한이라는 실제 차원. 어, 색깔을 바꿔서 무한이라는 이 글씨가 세발됐네. 무한이라는 여기서는 안쪽으로 실제 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단어가 우리가 실제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 한자로는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좀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는 리얼이라는 거예요. 리얼, 리얼리티. 음, 어, 독일어 위르클리히, 위르클리히 이 실제적이다 하는 거고요. 어미 이를 이렇게 붙입니다. 리카이트 추상 명사가 돼요. 실제, 현실성, 뭐, 이게 실제 안으로 제자, 바깥으로 진짜 실제, 혹은 뭐 현실, 근데 여러 가지 이 단어로 번역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워요. 그냥 앞에서는 실제 전체 차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실제 바깥으로 제자요. 여기서는 안으로 제자, 실제 차원이라고 하는데, 뭐,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뜻으로 이렇게 썼는지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한이라는 실제 차원, 무한. 예,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로는 이해하지만 아주 실제적으로 그를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이 이렇게 가고 또 내일이 오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24시간이고, 1년 365일이고. 이게, 그러면 시간이, 이게 흐른다는 말인가? 그건 물리학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달라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 경험도 달라요. 공간도 휘어진다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이해는 하는데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감할 정도로 깊이 아는 거, 이게 이제 공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들은 풍어라고 자기의 어, 삶으로 경험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렸어요. AI와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AI, 인공지능이요. 그놈들은 지금 뭐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예, 인간의 지성을 위협한다고 하잖아요. 뭐 계산도 똑바로 하고 지금 생성형 그 AI가 돼서 자기들이 뭐 답을 그럴듯하게 내요. 그 어떤 작업 능률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과를 직접 먹어본 경험이 있으나 AI는 직접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걔는 사과를 직접 먹어본 사람이 쓴 설명, 시, 소설 이런 것들을 읽고 혹은 그림을 보고 사과가 어떻다는 것을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사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한 정보가 무지하게 걔네들에게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제공한 대답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거는 다 정보 처리예요. 걔네들은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어요. 요즘도 계속 그 AI 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그 앞으로 몇 년 안에 인간을 능가할 거고 어쩌면 몇십 년 안에 AI가 인간을 말살시킬지 모른다. 그러니 미리미리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그게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딱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AI, 생성형 AI, 지금 뭐 어마어마한데, 뭐, 하여튼 뭐, 그 말을 줄이겠어요. 그걸 전공한 사람에게 직접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AI 걔네들이 사과를 직접 먹어보지 못했잖아요. 걔네들이 총을 직접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걔네들이 핵무기를 직접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걸 만들 수 있는 작업은 할 수 있는 거죠. 예, 코로나 병균을 걔네들이 직접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걔네들이 제공하겠죠. 그렇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이 에, 큰 위기에 빠질지 모른다는 말은 그 생성형 인공지능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이제 멸절시키게 된다는 그 얘기인가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공지능 자체는 기계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로봇 이게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전기 스위치만 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하고 말이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인간이 문제인 거죠. 인간이 정신 차리고 히틀러나 이런 사람처럼 나와갖고 그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게르만 민족을 최우수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타 아, 음, 타민족들을 다 억압하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지만 않으면 AI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나? 조금 내가 잘 이해를 못해. 말이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 무한이라는 실제 차원. 이건 이제 수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생물학으로 얘기를 했고요. 물리학 공간은 무한 개념. 무한도 정말 이해하기 곤란하죠. 무한이 뭘까? 무한자. 수학이 그걸 다루고 있잖아요. 물리적 공간은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 이래 3차원으로 정의되었다. 네. 길이, 높, 길이, 너비, 높이. 네, 공간. 가로, 세로, 높이. 뭐 이런 거. 그러나 20세기 초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래 그 공간은 시차원적인 시간 공간 또는 공간 시간으로 이해되고 있다. 어떤 조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 이것이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시간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그 책을 썼나요? 자인 운드 짜이트라고요. 뭐, 물론 수학하고는 좀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그 책 제목이 지금 여기 한스킨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인, 존재하는 게 뭔가? 자인 운드 짜이트. 물론 하이데거가 말하는 자인은 어떤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 존재자에 대한 서구 형이상학에는 존재가 망각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존재.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책 제목만 보면요. 이것은 다 세계, 여러 세계, 사변처럼 여러 세계를 생각하는 것처럼 순전히 수학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몇각형, 몇각형, 몇각형 뭐 이러한 수학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측량과 우주 비행에 의해 확증된 새로운 우주 모델, 유니버스 모델, 세계 모델입니다. 세계가 어떤 건가? 이 아주 옛날에는 천동설이었죠. 이게 세계 모델이에요. 우주 모델이에요.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다 모든 게 새롭게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달라졌다면 앞으로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세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계가 원래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 근데 넓어지면서 동시에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이, 딜레마 속에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철이 없을 때 어린 시절에는 뭔가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아는 게 많아질수록 아, 내가 아는 게 너무 단편적이네. 그걸 깨닫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과정이 그런 거예요. 새로운 우주 모델인데 앞에서 얘기한 다중우주 이것도 하나의 우주 모델입니다. 이런저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의 모델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도 하나의 우주 모델인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와 세계 완성자로 어, 믿고 또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하나의 우주 모델인 거예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4차원적 광대함을 실제로 묘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세계가 뭐다?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 목사가 강독하는 이 한스퀸의 책, 어, 이걸 요 시간에, 바로 이 순간에 들으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자연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주 과학자들의 사변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밖의 우주들과 그 밖의 차원들에 관한
극히 복잡한 수학적 모델들과 연산법들을 만들어 낸다. 네, 이 물리학, 어,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하나는 실험을 통해서 물리적 현상을 밝혀내는 거고, 또 하나는 수학 계산을 통해서 어떤 것을 증명하고 추정하는 겁니다. 수학이 그런 점에서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호킹, 그 유명한 호킹 박사가 블랙홀을 어, 증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대한 아, 21세기까지 살았죠. 그 어, 물리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못 받았어요. 이상하죠. 10번 받아도 남을 만한 업적인의 사람인데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스웨덴의 노벨 물리학상은 다른 화학상도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 수학적인 방식으로 하는 작업은 제외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걸 밝혀내는 그 물리학 접근 방법만 인정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그래서 호킹이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 또 그냥 수학적인 물리, 수학을 통해서 물리의 세계를 연구하는 작업도 대단한 거죠. 근데 왜 그 말 해놓고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호킹, 아무리 그 실제 실험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는 아시겠죠? 어떤 그 실험실에서 어떤 뭐 전자와 어떤 전자가 부딪혀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거나 뭐 그런 거를 이제 실험해서 뭐 우주도 마찬가지 실험해서 그거를 드러난 결과들을 잘 정리하는 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호킹은 수학으로만 그렇게 물리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못 받았을지 아직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우주 학자들의 사변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밖에 우주들과 그 밖의 차원들에 대해 관한 극히 복잡한 수학적 모델들과 연산법들을 만들어낸다. 물론 우리의 고찰의 이러한 사변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책 한스킹 과학을 말하다 2005년에 연계하여 설명했듯이 그 책도 제가 뭐 강독을 했습니다. 한스킹 과학을 말하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변들은 아쉽게도 경험 세계 안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나에게 매우 고려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한이라는 차원에 관한 성찰인데, 수학에서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는 이 차원, 미안합니다. 수학에서 비가시적으로 항존하는 이 차원은 그거를 아무도 확인은 못 하는데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또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항존하는 이 차원은 수학의 체계 안에 삽입되어 있다. 그냥 그렇게 추정하는 거지 무한이 뭔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를 써놔도 거기에 플러스 1만 하면 또 나가게 되잖아요. 각각의 수는 무한히 총체적으로 산출되고 곱해지고 나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일상의 방정식들 안에 산입될 필요는 없다. 표현이 그러네요. 지나갑시다. 아무튼 이제 무한이라는 실제 차원과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이 차원은 공간과 시간 저편의 실제이기에 공간, 시간.
공간과 시간, 그 저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무한은 그 저편이죠. 저편의 실제 얘기예요. 4차원 공간처럼 실제로 구체적으로 묘사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물 안에 현존한다고 하겠다. 수학에서 무한이라는 게 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계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계 안에도 그게 들어와 있다. 아침밥 먹을 때, 커피를 마실 때, 테니스를 칠 때, 무한히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죠. 수학에서 늘 무한히 들어와 있듯이 말입니다. 무한 개념이. 무한을 그 숫자로 뭐라고 하죠? 아우, 다 잊어버렸네. 이 기호가 이렇게 되나요? 무한 기호 있죠? 수학, 어려운 수학 할 때는 늘 저 기호가 나오더군요. 수학자들도 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개념들을 통해서 이 세계의 실제 모습을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스콜라학의 아버지인 캔터베리 안셀무스나 훗날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처럼 관념으로부터 그런 무한한 실제 존재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 관념, 이데아,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럼 관념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이, 이 자리에서요. 다시 말해요. 완전한 존재 또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존재로부터 그것의 실제적 현존이라는 결론을 끌어내서는 안 된다. 이 무한이라는 실제 차원은 결코 공간, 시간성, 한 범주가 아니라 수학적, 자연과학적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영혼성의 한 범주라 하겠다. 놀랍게도 이미 15세기에 르네상스 사상가 쿠사의 니콜라우스가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쿠사의 쿠사 출신이요. 이탈리아겠죠, 당연히. 니콜라우스가 무한성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했다. 그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대립들의 합동으로 표현했고 이 표상의 수학적인 상징적 묘사를 제공했다. 아이고 복잡해. 그래도 뭔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좀 느껴지죠. 가령 원의 한 부채꼴의 반지 이름이 무한히 연장된다고 생각해 보면 원 둘레는 직선과 거의 같아진다. 요컨대 직선과 곡선의 대립이 무한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합동한다. 음, 무한 안에서 합동한다. 19세기 말엽 집합론의 창시자 게오르크 칸토르라고도 발음합니다. 칸토르. 칸토르는 무한이라는 범주에 관한 숙고에서 후사의 니콜라우스를 원용했다. 그의 집합론은 수학에서 이율배반, 패러독스, 모순으로 이어졌다. 무한 개념과 관련되는 특정한 진술들은 수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동시에 반증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은 수학에서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못한 토대 위기로 귀결되었다. 토대 위기.
그룬트 라겐 크리제. 그룬트 라겐. 토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룬트 라겐 크리제. 영어로는 크라이스, 크리제. 여전히 입증되지 않은 근본 구조들, 음, 수학에서도 그 입증되지 않는 근본 구조가 있다네요. 이런 근본 구조들의 무모순성과 관련하여 나는 수학자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대담을 들었다. 하나님은 존재하니 수학은 모순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악마도 존재하니 이 무모순성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담이라고 했죠. 나는 인격적 악마를 믿지 않기에 우리 자기 자기 의지,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는 그 악마를 가리켜서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 인격적 악마를 믿지 않기에 그다음에 인격적이지 않은 악마는 있는 거죠. 이 세계를 완전히 그 물질주의 만능 시대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세력. 그건 이제 악마인 거예요. 그건 인격적인 건 아니에요. 자기가 아, 자기 의지 이대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안에서 그런 일이 예, 벌어졌을 때에 그 것의 원인은 이제 악마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인격적인 건 아닌 거죠.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인격적 악마를 믿지 않기에 모든 수학 애호가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낫다고 충고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수학은 토대 문제에서 그룬틀라게 수학의 그룬트 라게 독일어로 근본 토대 그룬틀라기 이 문제에서 근본적인 한계들에 봉착한다. 그렇군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은 할 수는 없는데 이 한스킹의 이 설명이 뭔지는 대충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무한이라는 수가 어떤 전혀 다른 차원으로의 실제적 무한으로의 진정한 초월로의 질적인 뛰어넘음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말이 어렵죠. 다시 읽어볼까요? 무한이라는 수가 어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실제적 무한으로 만약 무한은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다 유한한 데서 살고 있으니 유한한 것만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정한 초월로 질적인 뛰어넘음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수학 개념을 통해서 앞에서 생물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 초월, 미안합니다. 다시 좀 보겠어요. 거기서
인간 원칙, 이 초법칙, 인간 원칙이라고 하는 이 초법칙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고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무한히 그렇다는 겁니다. 무한. 그리고 많은 수학자가 훌륭한 음악가이기도 하기에 나는 실제의 위대한 비밀, 실제, 리얼리티예요. 실제의 위대한 비밀. 이게 하나님에 이르는 비밀 통로인 거죠. 실제의 위대한 비밀.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까지 포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얼리티가 뭔가, 실제하는 게 뭔가. 물리학과 수학이 말하는 것은 그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거예요. 그게 모든 세계를 다 어,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실제 위대한 비밀에 접근하기 위한 셋째 통로로 음악을 권유하고자 한다. 재밌네요. 음악이 나온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